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이 결혼 허락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둘이 마음만 잘 맞으면 되죠. 단도직입적으로 사돈은 얼마나 모아놓으셨어요? 최소 노후 준비는 해놓으셨어요? 그럼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는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말 바뀌시면 안 돼요. 처음에야 둘이면 좋아 죽지만 나중 되면 며느리 덕 좀 보겠다고 하는 집들도 요새 많잖아요. 남의 집안 지갑 노릇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솔직히 사위 될 사람이 성격 좀 더럽고 술, 담배 좀 해도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 좋은 게 현실이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전부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라서요. 그게 따님에게 좋은 건 아니죠. 예비 사위가 성형외과 의사처럼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직도 좀 한숨이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결혼 뒤 돌변하는 케이스가 하도 많아서요. 요새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제 지인 자식은 사람 성격 좋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결혼 후에 아프셔서 요양원에, 시어머님은 작년에 암 걸리셨다더라고요. 그 돈은 전부 지인이 부담했다는데 아프게 되면 서로 손 벌리지 않는 걸로 합의 봐요. 아내분께서 아프시다면서요? 네. 누워있는지 좀 됐습니다. 근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프면 저희가 다 알아서 감당해야죠. 도움 요청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어찌나 눈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지 사위도 순진한 줄만 알죠?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계산을 더 잘합니다. 저희 집 재산으로 사돈네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명심하죠. 반대로 사돈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제가 누구보다 건강해서요. 저는 자식도 많고 자식들 다 잘 살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들어보니 따님께 매달 용돈을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노후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저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용돈은 딸이 주고 싶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3년째 자식한테 빌붙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일도 안 하고 용돈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강필석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비 사돈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예비 사돈은 강 씨와 인사를 하자마자 할 말이 가득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강 씨에게 경제적인 수준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 청소 일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 강 씨의 대답에 예비 사돈은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부터 자기보다 강 씨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강 씨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볼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강 씨 아들의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예비 사돈의 무리한 질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역으로 사돈에게 사돈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강 씨의 이런 여유로움은 사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강 씨가 어린 시절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유일한 남자였던 강 씨는 부모님의 많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워낙 일머리도 특출나서 성인이 되고 시작한 사업도 나름 성공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중매로 아내를 만나 아들 현우를 낳았습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강 씨였지만 이내 강 씨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모든 일이 잘 풀리자 조금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업에 신경을 쓰지 않자 사업이 조금씩 기울었고 심지어 아내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신이 넘어가자 온갖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갑상선이 좋지 않아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후 유방암이 발견되어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강 씨는 사업으로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와중에 사기도 당했습니다. 일에만 관심 있었지 투자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했던 강 씨는 지인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마이너스 90%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아내를 보살피며 사업도 다시 살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처제에게 부탁해서 강 씨와 아들을 보살피게 하고 남은 땅을 팔아 다시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다행히 강 씨는 운이 좋게도 다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강 씨는 모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기보다는 건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강 씨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세를 받으며 아내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강 씨는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고 처제를 대신해 다시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료할 때는 하루에 2~3시간씩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아들도 별로 강 씨가 돈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먼저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아들은 강 씨를 닮아 키가 조금 작았지만 강 씨와 아내에게는 누구보다도 듬직한 아들로 커주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강 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공부하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강 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그렇게 당당히 7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 아들. 강 씨는 항상 아들에게 고생했다, 잘했다와 같은 말들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지만 아들은 이미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듯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서로 의지 많이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자친구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과 같이 공부하긴 했지만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는 지금 뭐해? 지금은 그냥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하는 일 하고 있어요. 너한테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아빠는 좋다. 사실 조만간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 아들의 말에 강 씨는 기뻐했습니다. 좋은 직업에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아들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강력하게 원하는 날이 있어서요. 그래. 아빠는 뭐 시간 많으니까 언젠지만 얘기해줘. 상견례까지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강 씨는 얼른 아들을 결혼시킬 사돈 식구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아내는 이맘쯤 유방암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강 씨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젊을 때 아내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후회했습니다. 재수술 전에 아내는 강 씨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술 잘 끝날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해. 현우는 걱정하지 마. 아내는 상견례나 결혼식에 자기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아내는 상견례 때도 몸이 안 좋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가더라도 아픈 얼굴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강 씨 혼자서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강 씨는 지인들에게 상견례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따로 뭐 선물 같은 건 안 들고 가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강 씨는 간만에 한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살이 쪄서 옷이 조금 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씨는 정장을 미리 입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 살 걸 그랬어.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도 잘 어울리세요. 강 씨의 아들은 그런 강 씨를 위로했습니다. 선물은 굳이 안 들고 가기로 여자친구랑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이 예비 사돈 생일이라 그러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선물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해오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도 옷이라도 하나 사갈까? 강 씨는 상견례를 자기 생일 날짜에 맞춘 사돈이 별로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줌메이커 옷을 하나 샀습니다. 예비 며느리네 부모님은 다 오신다고 하셨지? 네, 맞아요. 커플로 2개 사면 되겠네. 그렇게 강 씨는 상견례 전날 예비 사돈에게 줄 선물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조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 예약했다는 약속 장소로 강 씨와 아들은 찾아갔습니다. 상견례를 하기에는 조금 과할 정도의 근사한 식당이긴 했습니다. 뷰가 어찌나 좋던지 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 씨와 아들은 미리 앉아 있었고 메뉴판을 봤는데 뷰값이 가격에 붙었는지 가격도 꽤 상당했습니다. 여자친구랑 부모님들 오시면 같이 주문해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예비 사돈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늦어서 죄송하다며 표정에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사돈네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음식 미리 안 시키셨어? 네. 오시면 같이 주문하려고 했어요. 나오는데 한참 걸릴 텐데 미리 시키지 사위. 센스가 영 부족하네. 죄송해요, 장모님. 예비한 사돈은 늦은 거에 대한 사과도 없이 강 씨의 아들을 웃으면서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강 씨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지수 엄마, 이쪽은 지수 아빠예요. 아빠라고 소개한 사람은 어색한 눈빛으로 강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일이시라면서요?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강 씨는 어제 사두었던 옷을 예비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마침 그날이 제 생일이었지 뭐예요? 제가 제 생일은 별로 챙기는 사람이 아닌데.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어쩌죠? 선물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생일인데 빈손으로 오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 식사 한 끼 대접해 주시는 걸로 충분했는데 선물까지 주시다니 감사해요. 음식을 대접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던 강 씨는 애써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건네고 잠깐의 침묵 후에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예비한 사돈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외모도 이쁘고 지금은 잠깐 쉬면서 일하고 있지만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올 정도로 머리가 비상해요.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아끼는 딸이라 아무한테나 시집을 보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딸이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싶거든요. 어떤 부모든 자식들이 고생하는 건 다 싫죠?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식들 결혼하는데 지원은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돈의 질문에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사돈은 강 씨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뷰 좋은 고층 아파트는 무리여도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그냥 전세로 시작할 거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 전셋집 미리 알아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결혼 시작할 때 집 한 채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비 사도는 강씨 아들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강씨에게 물었습니다. 강씨의 아들은 그런 예비 장모님이 익숙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강씨는 이 모습을 보며 앞으로 장모 될 사람이 아들의 말을 무시할 것이라 생각해 걱정했습니다. 강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강씨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예비 사도는 이때부터 집안 수준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국가유공자 집에다가 자식들이 모두 다 회사 고위직이에요. 다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고요. 물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오지 못했지만 사위는 저기 지방대 나왔죠? 네. 지방대에서 장학금 받으며 저한테 한 번도 손 벌리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공무원에도 합격했습니다. 저희 딸은 키도 크고 한데 사위가 키가 좀 작아서 이세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그리고 약간 탈모기가 있으시네요. 이것도 유전되면 큰일인데. 예비 사도는 어떻게든 자신의 자식들을 지켜세우고 사위는 깎아내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이런 예비 사돈의 말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강씨는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강씨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견례는 잘하고 있어? 강씨는 여동생에게 사돈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말해줬는데 여동생은 그 말을 듣고 팔짝 뛰었습니다. 그딴 말을 한다고? 난 현우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 반대야. 강씨도 동생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강씨는 우선 오늘 상견례 자리를 잘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씨가 화장실에서 돌아가는데 강씨의 테이블에서 소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 직원이 실수로 예비 사돈의 옷에 살짝 음식을 흘렸는데 사돈이 그 직원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사돈을 말렸지만 예비 사돈은 분했는지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하는 직원의 말에 지금 당장 자기 기분은 어떡할 거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그런 사돈의 인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멀리서 강씨의 모습이 보였는지 그제서야 사돈은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거기 있는 강씨를 포함해 아들과 며느리까지도 음식을 먹기 전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었는지 사돈은 금세 기분이 풀린 듯 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바깥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의 질문에 예하는 대답만 하며 맛있는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 사돈이 바깥 사돈에게 눈치를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눈치가 빨랐던 강씨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강씨는 밥 먹는데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는지 자꾸 자기 집안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 안사돈의 말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내오기 전 강씨는 또 한 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화장실에서 바깥 사돈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끝난다니까. 말이 어찌나 많은지 나 같아도 결혼시키기 싫겠다. 분명 상견례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걸 왜 속이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여편네 말하는 걸 보니까 딱 알겠더라. 어찌나 남 의식을 많이 하는지. 강씨는 바깥사돈의 통화를 들으며 사실 이 사람은 진짜 바깥사돈이 아니라 안사돈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사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씨는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뒤이어 어색하게 바깥사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를 바라는 듯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예비한 사도는 강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또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아프시다면서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같이 못 왔네요. 이때부터 예비한 사도는 해선 안 될 말들을 또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몸 아파서 유전되는 건 둘째치고 요새 결혼하면서 병원비를 상대 집안에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건데 둘이 마음만 잘 맞으면 되죠. 단도직입적으로 사돈은 얼마나 모아놓으셨어요? 최소 노후 준비는 해놓으셨어요? 그럼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는 모아놨습니다. 강 씨는 점점 대놓고 물어보는 사돈의 질문에 불편한 마음을 숨기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말 바뀌시면 안 돼요. 처음에야 둘이면 좋아 죽지만 나중 되면 며느리 덕 좀 보겠다고 하는 집들도 요새 많잖아요. 남의 집안 지갑 노릇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솔직히 사위 될 사람이 성격 좀 더럽고 술, 담배 좀 해도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 좋은 게 현실이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전부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라서요. 그게 따님에게 좋은 건 아니죠. 강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예비 장모에게 약간 화가 났는지 약간 째려보는 듯 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가 성형외과 의사처럼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직도 좀 한숨이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결혼 뒤 돌변하는 케이스가 하도 많아서요. 요새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제 지인 자식은 사람 성격 좋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결혼 후에 아프셔서 요양원에, 시어머님은 작년에 암 걸리셨다더라고요. 그 돈은 전부 지인이 부담했다는데 아프게 되면 서로 손 벌리지 않는 걸로 합의 봐요. 아내분께서는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누워있는 지 좀 됐습니다. 근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프면 저희가 다 알아서 감당해야죠. 도움 요청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어찌나 눈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지. 사위도 순진한 줄만 알죠?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계산을 더 잘합니다. 사돈은 이 말을 하며 강 씨의 아들을 잠깐 흘겨봤습니다. 저희 집 재산으로 사돈네까지 먹여 살릴 수는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명심하죠. 반대로 사돈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사돈이 하는 방식대로 되물었습니다. 이때부터 강 씨는 역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제가 누구보다 건강해서요. 저는 자식도 많고 자식들 다 잘 살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들어보니 따님께 매달 용돈을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노후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저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용돈은 딸이 주고 싶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제 주변에도 3년째 자식한테 빌붙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일도 안 하고 용돈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 씨는 사돈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본인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사돈의 언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더 이상 사돈의 기분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강 씨의 그런 질문에 약간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도 집에 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강 씨는 몸이 안 좋다고 말하며 다음에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벌써 가냐며 아쉬워하는 사돈의 말에 강 씨는 다음엔 더 근사한 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값을 결제하려고 하자 예비 사돈은 다급하게 며느리의 카드를 걷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째려보며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익숙하다는 듯 계산하려 했지만 아들보다 먼저 강 씨가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강 씨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와는 헤어지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운전을 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강 씨의 아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금 어디냐며 아버님도 함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강 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한 말은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 말이라는 것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강 씨와 아들은 근처 카페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예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강 씨가 진작에 상견례 때 온 남자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며 강 씨의 생각대로 그 사람은 자기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진짜 아버지는 자신이 어릴 때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엄마와 자기를 고생시키다가 결국 진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와 살고 있다고 했고, 사실 형제들이 미국에서 사는 건 맞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매달 자기가 용돈을 가져다 바치는 것도 고역이라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자기 엄마가 평판에 너무 심하게 민감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라며 자기도 도저히 못 참겠고 아들과는 헤어지기 싫어서 다 털어놓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강 씨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당황하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 당황했을 사람은 바로 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한 듯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고 예비 며느리는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예비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비 장모 될 사람이 지금도 저 정도면 네가 결혼해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친구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예비 장모님은 몰라도 전 여자친구는 믿어요. 근데 노후 준비 안 돼서 아버지에게까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게 걱정이에요. 그건 걱정 마라. 강 씨는 이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말한 것은 아니었고 아들이 결혼해도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만 아들에게 재산을 밝혔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얼마 안 가 강 씨는 사돈과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 씨는 근사한 중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만 찾아왔습니다. 예비 사돈은 뷰가 없는 장소라 조금은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되는 사람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왔다는 말을 꺼냈는데 예비 사돈 빼고 다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상견례 전에 아들에게 강 씨가 가진 재산에 대해 며느리와 예비 장모님에게 알리라고 말했고 강 씨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자 예비 사돈의 태도는 싹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집안을 자랑하거나 강 씨의 집안을 까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점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려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데는 세가 좀 비싸서요. 건물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1층 내줄 수 있으신가요? 저희 1층은 세가 가장 비싼데요? 설마 세를 받으시려고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며느리 덕 보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사위 덕 좀 보고 싶은 건가요? 강 씨는 웃으면서 예비 사돈이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예비 사돈은 멋쩍은 듯 같이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자기 엄마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인 것처럼 강 씨의 옷차림이 참 멋지다는 등 강 씨를 칭찬하며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정장은 입지도 않고 편한 복장으로 갔던 강 씨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딸의 신혼집으로 뷰가 좋은 고층 아파트를 강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해서도 친하게 놀러도 가고 할 건데 이왕이면 뷰 좋은 곳이 좋지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 돈 다 어디 쓰시게요? 자식들 위해서 쓰면 좋죠. 고층 아파트는 별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뷰 좋은 데는 가끔 자식들 좋은 호텔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되죠. 강 씨는 계속되는 예비 사돈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말에 호의적이지 않자 예비 사돈은 그럼 결혼식 때 뭘 해줄 거냐며 약간 화가 난 듯 물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며느리가 폭발한 듯 엄마에게 창피하다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강 씨와 아들에게 죄송하다며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하며 예비 사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예비 사돈은 버텼지만 며느리의 힘이 셌는지 끌려가듯 나갔습니다. 강 씨와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며칠 후 다시 한번 강 씨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엄마와 연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웃을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예비 사돈 없이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이전에 강 씨에게 사돈네는 어떤 분들이냐고 물었지만 괜히 아내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며느리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돈은 가끔 아들을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사돈을 막아줬습니다. 이제껏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도가 텄는지 예비 며느리는 자기 엄마를 잘 다뤘습니다. 강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에게 용돈을 조금 주긴 했지만 더 달라는 말에 절대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더 줄수록 더 많이 요구할 걸 알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끈질기게 아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등본을 떼면 주소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완전히 엄마를 버릴 수는 없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강 씨도 이런 아들과 며느리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그런 사돈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산악회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낯익은 사람이 한 명 들어왔는데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처음에 강 씨를 못 알아봤는지 열심히 모임에 참석해 그곳에서 지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자식 자랑을 많이 해서 안사돈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강 씨가 회장으로서 간단히 연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안사돈과 강 씨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사돈은 강 씨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강 씨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 상황을 역이용했습니다. 안사돈이 평판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강 씨는 안사돈을 따로 카페로 불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애들 집에 찾아가신다면서요. 안사돈은 사위와 딸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 강 씨에게 말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작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온 남편분도 사실 고용한 사람이죠?
안사돈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간 자식들도 다 힘든 상태고요. 며느리에게 다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사돈은 그런 강 씨의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뭐 바라는 건 없습니다. 애들 인생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용돈 조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용돈 올려달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안사돈은 강 씨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말로 안사돈은 강 씨의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약속대로 안사돈에게 용돈을 보냈고 자기와 며느리를 괴롭히면 용돈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강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의 바램대로 강 씨와 아들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셋이서는 가끔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변에 강 씨의 안사돈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돈을 왜 주냐고 하며 강 씨를 비난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며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 씨의 사돈과 같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안 수준을 운운하는 사돈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자식만 괜찮으면 그냥 결혼을 시킬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강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옳았을지 좋은 생각이 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